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평가 미적분 해설을 맡은 김수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는 걸 제가 어떻게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오늘 수학, 특히 이 미적분 시험지를 받아들고 풀면서 사실 우리 제자들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정말 너무 많이 당황스럽고 이걸 마지막까지 30번 문항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풀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제자들을 정말 토닥토닥 안아주면서 응원하고 싶었던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심지어 선생님 어떤 생각까지 떠올랐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봤었던 그 당시의 느낌까지 떠오르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나오면서 우리 제자들이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울컥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수능 끝나고 나온 날씨 굉장히 따뜻했죠. 여러분들 고생한 그 마음과 그동안에 올해 쭉 달려온 1년을 이 포근한 날씨가 조금 어루만져 준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도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달려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좀 편히 이제 마음 먹으시고 향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통해서 꼭 부디 원하는 목표까지 잘 도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미적분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간단하게 선생님이 총평을 해드리자면 어려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그동안 2016년도부터 모평 해설과 대수능 해설하면서 마음속에 이건 어렵다라는 걸 감히 얘기해보자라는 생각은 거의 없었는데요. 오늘 수능은 사실 문제에 대한 풀이가 어느 정도 스케치가 저도 그려졌지만 그걸 유도하는 과정에서 계산량이 평상시에 기출문제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계산 실수를 중간에 하면서 다시 점검해서 푸는 그런 반복된 부분이 누적돼서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계산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오류하게 되면 이게 실전이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이 달려있는 시험이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부여잡고 이거를 제대로 완성해서 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걸 끝까지 완주한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거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만큼이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려웠지만 그 어려운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 게 문항마다 있었죠. 우리 정적분 문제 간단하게 계산하는 그 입체 도형 구하는 문제조차도 한 번 더 치환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28번에서 G의 1과 G'1의 값을 구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많은 미분을 해야 되고 이계도함수까지 유도해서 식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 물론 보자마자 저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스케치는 그려졌지만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도의 집중을 요구했다라는 거 그리고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우시안 함수와 같이 부정적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초월 함수를 어떻게 적분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은 2016년도에 제가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알려드렸던 그런 건데 그 가우스 함수인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적분하기 위해서 식을 변형하는 팁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쉽게 말하는 적분이라는 것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잘 이렇게 치러진 수능이고 또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 해설을 보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각 해설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들이 사실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풀 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이 있으면 잘 짚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첫 번째 23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와 같이 사인과 관련된 이런 극한 여러분들 보자마자 하셔야 되죠. 자, 근데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사인 제곱 x분의 x제곱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 식은 사인 x분의 x 전체의 제곱에다가 여기다 3을 곱한 것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구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의 극한이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3 곱하기 1이라는 값으로서 극한값이 얼마? 3. 자, 이 정도는 근데 선생님이 식으로 썼지만 여러분들이 무수히 연습했던 유형이라서 바로 이 값을 보고 3, 이 값 1 해서 3이라고 눈으로 바로 해결해서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4번 또한 지금과 같이 유리식으로 주어진 함수, 우리 이거는 주어진
그렇죠. 분수식을 조금 고쳐서 우리가 로그 함수의 적분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0부터 10까지 주어진 이 식은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1. 자, 요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이 값은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자, 요렇게 정적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주어진 이 함수는 ln 절대값 x 플러스 1의 미분 한 값이 요 값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분 바로 x 플러스 ln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적분 구간이 양수니까요. 그냥 바로 이렇게 0부터 10까지로 적도록 할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습관에서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10 빼기 0 해당하는 값이 10이고요. 그 다음 ln 10 더하게 되면 11. 그 다음에 빼기 ln 1. 자, ln1은 0이기 때문에 결국에 남는 값은 무엇이냐면 10 더하기 ln 11. 자,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몇 번? 4번. 자,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되셨으면 우리 24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유리 함수는 이와 같이 우리가 적분을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적분한다. 자, 되셨으면 그 다음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25번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수열의 극한값이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이러한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사실상 보게 되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분자도 무한대로 간다라는 걸 극한값이 1이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얘는 부정형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부정형에서 무리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근호를 없앤다라고 하는 그 유형으로 해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식을 써보게 되면 an 제곱 더하기 n 빼기 an이고요. 주어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우리가 주어진 이 값에 플러스로 바꾼 루트 an 제곱 더하기 n 플러스 an을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위의 식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고요. 그 식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분자 같은 식은 우리가 제곱하게 되면 an 제곱이 사라지고 분자에 n만 남고요. 자, 분모에는 무엇이 남냐면 루트 an 제곱 더하기 n이 남아요. 그 다음 플러스 an. 자,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이 식에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을 구해주면 되는데, 자, 주어진 식과 구해야 되는 극한식을 우리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자, 보통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에 맞춰서 이 식을 변형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n과 n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될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죠. 자, 우선은 an과 n, 주어진 분자 분모를 우리가 n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나누기, 자, n으로 나누게 되면 n 플러스 3분의 1이 극한값이 1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식과 같은 비로서 증가하는 것을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n분의 an의 극한값도 1이다라는 걸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값이 1이니까 사실 이 식의 역수인 누구도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n,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에 주어진 식에서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어봐야 우리가 구하는 식을 어떻게 변형할지 후보가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n분의 an이나 an분의 n의 식을 만들자. 그래서 분자 분모를 an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an. 자, 여기도 an. 자, 이렇게 나누게 되면 분자는 1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약분해서 1이 되고요. 자, 그다음 여기는 근호 안으로 들어가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자는 1이고 분모는 an을 제곱해서 근호 안으로 넘어가게 되면 1 플러스 an의 제곱분의 n 플러스 1.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n과 an에 대한 극한값이 1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어? n 제곱으로 고쳐야 극한값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n 제곱이란 얘기는 우리가 n분의 1을 곱했다라는 얘기죠. 자, 근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an분의 n 전체의 제곱으로 주어진 식을 바꿀 거고요. 그러면 an분의 n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극한값이 얼마?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극한값은, 자, 분자는 1 그대로, 분모는 1 더하기, 자, 이 부분이 1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의 극한이 바로 0 더하기 1,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답은 얼마? 2분의 1.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런 형태의 극한 구하는 유형은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어떤 형태? 주어진 극한식을 구해야 되는 것에 맞춰서 식을 변형을 한다. 자, 근데 주어진 극한식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주어진 이 꼴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n으로 나눠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됐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어진 이 값이 0으로 가므로 사실상 이 식에서 새로운 수열인 n분의 an의 극한값이라는 게 1로 간다는 걸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고, 그걸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변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번 마무리했고요. 자, 2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루트 x 곱하기 x 플러스 lnx분의 x 플러스 1과 x축 및 두 직선 x는 1과 x는 2. 자,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사실상 이제 이런 문제 유형에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졌을 텐데, 이 곡선의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고 우리가 이걸 그리기 위해서 뭔가의 대수적인 작업, 뭐 미분 같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곡선은 이미 이 식에 대한 곡선은 그려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 곡선과 x축 그리고 직선 x는 1부터 x는 2까지. 자, 이것을 둘러싸인 영역을 밑면으로 하는 도형이라고 했을 때 이게 둘러싸인 영역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는데요. 이 입체 도형을 어떻게 자른 거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 자,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바로 요 노란 색깔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평면 느낌이 나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면 그때 자른 단면이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인 거고요. 그게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입체도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그 부피 V는 주어진 적분 구간인 1부터 2까지에서 잘린 절단면의 넓이를 정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잘린 절단면에 해당하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x일 때의 함수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변이 x일 때의 함수값, 즉 x일 때 함수값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니까 이 식을 제곱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x 플러스 1 나누기 x 플러스 lnx. 자,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봤는데, 자, 이걸 적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보게 되면 lnx가 있는 식이 사실 키를 많이 가지고 있죠. 로그가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치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주어진 이 주변의 식을 보게 되면 그 치환의 열쇠 고리가 보입니다. 자, x분의 x 플러스 1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1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이죠. 자, 그 식은 x 플러스 lnx를 미분한 식이에요. 즉, 주어진 이것에 해당하는 식을 우리가 1 플러스 x분의 1로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이것을 미분한 거기 때문에, 누구를 미분한 거? x 플러스 lnx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치환해야 되겠다? 그렇죠. x 플러스 lnx를 t로 치환해야 되겠다. 자, 그럼 이 부분은 t분의 1이 될 겁니다. 피적분 함수는 t분의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 양변을 x관해서 미분하게 되면 1 플러스 x분의 1에다가 dx가 바로 무엇이 된다? dt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이 부분과 dx의 덩어리를 dt로 우리가 대입해주면 되고요. 자, 적분 아래 끝, 위 끝도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죠. 자, x 대신 1을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ln 1. 그 말은 뭐 1 더하기 0이니까 t가 얼마예요? 1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2를 대입하게 되면 2 더하기 ln 2. 니까 얼마예요? 2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의 값은 2 더하기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주어진 적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 값이 ln 절대값 t가 되는 거고 1부터 2 플러스 1까지 우리가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ln 2 플러스 1 빼기 ln 1인데 ln 1 값은 0이니까 답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주어진 이 부분, 우리가 주어진 절단면을 적분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 절단면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진 x값의 위치에서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그것의 제곱입니다. 즉 y제곱이 바로 정사각형의 넓이인데 그 값이 바로 이러한 피적분 함수로 주어졌고, 우리가 주어진 치환을 통해서 주어진 부피를 구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해결을 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 27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참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었어요. 자, 곡선 y는 gx 위의 점 0, g의 0 에서의 접선이 x축이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자, 그랬을 때 일단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함수 gx가 역함수를 가질 때, 자, 이것 또한 알려주는 건 뭐야? 역함수를 가진다는 건 gx가 어떤 함수다? 1대1 대응인 함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1대1 대응인 함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제 활용해서 쓸 때는 미분계수가 늘 0 이상이거나 또는 실수선서에서 무조건 0 이하거나 이런 용도로 우리가 함수를 결정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h'8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즉 역함수의 미분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조건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gx 위의 점. 그러니까 y는 gx, y가 증가하는 함수래요. 증가하는 함수인데요. 어떠한 0,0에서의 접선이 어떤 형태로 주어진대요? x축으로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건 x축을 배제하더라도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다라는 거죠. 즉 x축과 평행한 접선을 가지게 되면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근데 그게 x축 아니라 예를 들면 주어진 접선이 직선 y는 1이라고 얘기해도 똑같이 G'0은 0이라는 걸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직선이라고 얘기했지? y는 k꼴이라는 상수함수인 직선이 아니라 굉장히 특정 지은 x축이라고 얘기를 했죠. x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가 뭐? 그렇지, 함수값이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g의 0은 0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주어졌는데 문제에서는 또 다른 조건이 주어졌어요. 자, 문제 시작에서 최고창의 개수가 3차 함수, 이것처럼 차수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함수인 경우는 함수를 추상적으로 다루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3차 함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주어진 3차 함수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x세제곱이고 여기가 2차식으로 주어진 형태, 2차 이하의 식으로 주어진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자, 우선 g'x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g'x 같은 경우는, 자, 미분하게 되면 합성함수 미분 f'2의 x제곱에다가 2의 x제곱, 그 다음에 2의 x제곱.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x 대신 0을 대입하게 되면 g'0은 f', 자, 0 대입하게 되면 1이죠. 0 대입하게 되면 1이죠. 0 대입하게 되면 1이죠. 요게 돼요. 근데 그게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0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조건 우리가 하나 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두 번째.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f'1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g의 0은 0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의 0이라는 것도 x 대신에 0을 대입하는 거고요. 0, 0 대입하게 되면 f의 1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두 가지 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밑에 있는 식을 위에다가 우리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f' 아까 1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과 그 다음 f1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거 수학2에서부터 많이 했었던 건데 주어진 함수 fx의 식을 굉장히 많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하게 된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함수를 생각하게 되면 다항함수 fx 플러스 x라는 함수를 생각을 하게 되면 걔는 주어진 1이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0이기 때문에 얘는 x-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것뿐만 아니라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다시 보게 되면 미분했을 때도 0이 되게 되면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 이게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주어진 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x 플러스 x도 x의 세제곱으로 나타내지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상수항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식을 우리가 미분을 해보게 되면 f'(x 플러스 1이고요. 3x-1의 제곱, 그 다음 2a의 x-1 플러스 b인데 거기다가 1을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니까 b도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어진 이 fx 플러스 x를 어떻게 또 만들 수 있어요?
x-1의 제곱으로 묶게 되면 x-1 더하기 a라는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자 봐봐요. 주어진 이 식은 어떤 형태로 생긴 거냐면 x는 1이라고 하는 식이 있고 1이 양수인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양수라고 가정해서 그리게 되면 어떻게 생기는 거? 주어진 이 식을 우리가 y라고 해서 그리게 되면, 자 여기가 x축이고요. x절편이 1-a겠네요. a가 이렇게 그리면 음수라는 얘기네요. 계략적으로 그려보게 되면 1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a에서 극값을 갖는 이런 형태로, 여기가 1-a가 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x절편이 1-a랑 x절편이 1, 두 가지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fx 플러스 x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우리가 2x제곱을 집어넣은 게 gx고, 그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인 함수여야 됩니다. 그 말은 주어진 fx 플러스 x도 1대1 함수여야 되므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려지면 1대1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되겠어? 그렇지, 여기 해당하는 이 식에 해당하는 게 x-1이 돼서 세제곱이 되어야 x는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증가하다가 기울기형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주어진 fx 플러스 x 뿐만 아니라 g까지 역함수가 존재하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fx 플러스 x의 식을 구해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 구해야 될 거. 자, 그 다음 h'x를 구해보게 되면, 자, h'8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h'8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h의 8이라는 값을 k라고 하면 h랑 g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g의 k가 8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이거는 g' k 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 k에서의 미분계수만 구하면 끝나는 건데, 그때 우리 이게 8이 되는 값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사실상 우리가 여기 밑에 있는 식을 활용하면 이게 2의 x제곱, 2의 x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자 정리된 식을 한번 봐볼게요. x-1의 세제곱이었는데 여기에 2의 x제곱을 집어넣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즉 g의 x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인데 그 값이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k를 넣었을 때 8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유일한 실근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죠?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이 2다라는 걸로 알 수 있고 2의 k제곱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k는 ln 3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g' k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g' k는 여기에서 우리가 g를 미분해서 구하게 되면, 자, g를 미분을 한 걸 위에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x는 아까 우리 구했었는데요. 그죠? g'x는 f'2의 x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이거고요. g'k를 집어넣게 되면 f'2의 k제곱 곱하기 2의 k제곱 더하기 2의 k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의 k제곱이 얼마냐면 3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을 건데 f'3의 값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럼 f'3은 무엇이냐? 이 위의 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fx 플러스 x가 x-1의 세제곱인데 f'x 더하기 1이 3 곱하기 x-1의 제곱이에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f'3은 3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 해서 11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k제곱이 3이라는 걸 기억할게요. 2의 k제곱이 3. 자,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f'3은 11이고요. 2의 k제곱은 얼마? 2의 k제곱은 우리 아까 2의 k제곱이 3이라고 했으니까 3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6분의 1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기존에 나왔었던 27번쯤에 만약에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여기선 우리가 수투에서 사실 많이 사용하는 이런 형태의 함수 다항식 찾는 거 이런 아이디어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식을 구할 수 있었지만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모르고 놓치고 있었다면 fx를 찾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역함수를 가진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아까 어디에서 썼었죠? 그러니까 보통 역함수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도함수의 값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늘 0 이상이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썼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x-1의 세제곱 더하기 미정계수 a 곱하기 x-1의 제곱에서 a 값을 우리가 0으로 처리할 때도 쓰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되셨으면 이제 우리 넘겨서 2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8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28번 요거 풀면서 계산이 조금 많이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번 시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건데 계산해서 굉장히 당황해서 펜을 잡으면서 이걸 쓰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바로 이 28번입니다. 내가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이 향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이와 같이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 끊고 갈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도함수가 주어졌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함수 fx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적분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함수예요. 그리고 이 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이 함수인데 이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아느냐 모르느냐로 이 문제의 풀이가 되냐 안 되느냐로 갈립니다. 사실 밑에 해당하는 이 접선과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정적분 이거 다 아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계산이 어렵다라고 하는 마지막 고난도 있지만 문제는 이 함수예요.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 함수는 이름도 있습니다. 가우시안 펑션이라고 하는 가우스 함수라는 이름도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엄청 중요한 함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함수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봤었냐면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 수업을 들었다면 확률과 통계에서 정규분포 곡선할 때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평행이동하고 느리고 줄여서 만든 게 정규분포 곡선입니다. 근데 그때는 미적분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석적인 접근을 여러분들이 안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두 번째 그래도 기회가 있었다면 그것은 언제냐? 2016년도 육모, 구모 중에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 함수가 나왔었어요. 그 당시 제가 해설을 해드리면서 이 함수에 대해서도 그때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고 이런 함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렸었는데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함수의 정체성까지 내가 알고 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함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가우스 함수라고 얘기할 만큼 함수의 이름이 있어요. 얘는 그러면은 어떤 정체성이 있냐? 자, 두 번째 이제 해석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분이 대수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분이 대수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저의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x를 적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적어요? 딱 이렇게 2분의 1 x제곱 이렇게 적잖아요. 자, 그런데 2to the 마이너스 x제곱이 아니라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내가 적분하고 싶으면 이것을 어쩌고 저쩌고 함수로 예쁘게 대수적인 식으로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 뭐 부정적분이 존재하지 않는 함수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죠. 왜? 아니 선생님 연속이면은 늘 그것에 부정적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거두절미하고 나 이거 고교 과정에서 적분 못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 적분을 내가 할 수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함수를 변형해야 된다는 그 다음 단계에 키로 오셔야 돼요. 그럼 함수를 변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니 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적분 못하지만 x를 곱하면 나 이거 적분할 수 있는데?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적분하는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적분하라는 단계가 만약에 왔다면 나는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적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미분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 x 말고 x제곱 곱하면 안 돼요? 곱하면 부분적분을 2번인가 써야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의 함수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적분 못해를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양수 t에 대해서 곡선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과 곡선 y는 fx 및 y축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gt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곡선이 있어요. 뭐 접선이 있어요. y축이 있어요. 둘러싼 영역이 있어요. 이 점이 t, ft겠죠. 그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자, 이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gt라고 얘기를 한대요. 왜? t에 따라서 둘러싸인 영역의 모양이 바뀔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t가 1일 때의 g의 1과 t가 1일 때의 g'1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이해되셨으면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넓이 나왔으니까 이거 적분인데? 그럼 2의 마이너스 x제곱 어떻게 적분하지?
아까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 가우스 함수 이거 적분 못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걸 적분해야 되면 내가 식을 변형해서 뭔가 적분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걸 기억하셔야 이 문제를 그나마 적분식을 써서 전개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GT를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자, GT를 쓸 건데 여러분들이 계략적으로 F'의 부호를 가지고서 F의 그래프를 간단하게나마 그릴 수 있잖아요. 그거 그리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상식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서 28번 치고 물어보는 게 너무 많아요. 배경 지식이 너무 많아야 돼.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떤 형태로 생긴 거냐면 y축 대칭인 함수로서 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자, 얘는 y절편이 y축 위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어 모양처럼 또는 종 모양처럼 이렇게 생기면서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 앞에다가 우리가 뭐를 곱한 거예요? 양의 상수 1보다 큰 2를 곱한 거죠. 그럼 위아래로 쭉 느리게 될 겁니다. 자, y는 1이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그렇게 그려지는 거죠. 제가 이거 왜 뚫렸는지 알겠죠? y는 1은 가만히 있고 그 위에 거는 느려지고 줄여지고 이런 형태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리게 되면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돼요. 이게 바로 누구다? 2의 1-x 제곱의 그래프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y는 x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y는 x. 자, 이걸 우리가 분리해서 그리면 무엇을 알 수 있다? 부호를 알기 쉽다. 자, 둘의 교점이 되는 거 사실상 구하는 거 대수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초함수와 대수함수가 섞여 있는 것에 0이 된다라고 하는 방정식 구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건데 여긴 보자마자 해를 구할 수 있는 특수해가 있네요. x가 1일 때 얘도 1이 되고 얘도 1이 되네. 1,1을 지나는구나. 자, 그럼 이제 이걸 기준으로 주어진 x가 1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는 위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큰 거 빼기 작은 거 양수가 돼요. 즉 누구? F'의 부호가 양수가 된다고요. 자, 근데 이제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아래 위 작은 거 큰 거 있기 때문에 작은 거 빼기 큰 건 뭐야? 음수가 됩니다. 그럼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x는 1을 기준으로 F'이 양수니까 증가하고 감소하게 이렇게 그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F'을 보면서 fx의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그린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버리게 되면 x는 1을 기준으로 그렸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에 y축이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g의 t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g의 t라고 하는 건 뭐 여기에 t, ft 뭐 이렇게 잡게 되면 이게 그 접선이 되는 거고 접선과 y축과 곡선으로 둘러싼 이 영역의 넓이를 gt라고 해서 지금 쓸 겁니다. 그럼 0부터 t까지고 이 접선, 빨간색 접선의 도형의 방정식은 f't의 x-t 플러스 ft가 될 거고요. 그거 빼기, 자, 이 곡선은 f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fx 해서 우리가 쓸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보게 되면 g의 1을 한번 구해보자. 뭐 1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수니까 대입하게 되면 0부터 1까지 F'1인데 자, 우리 아까 뭐였지? F'1 그게 교점이었기 때문에 0이 되고 즉 이게 1에서 이걸 접선으로 갖는 거죠. 즉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접선으로 갖습니다. 즉 F'1은 0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다 0이 될 거고요. 여기서 남는 게 f의 1 마이너스 fx dx 이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구하기 위해서 f의 1은 이거 어떻게 구하지? fx를 모르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근데 fx를 또 적분하는 뭔가를 구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떤 식을 연결할 수 있냐면 적분과 관련됐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적분을 못하기 때문에 x를 곱해야 된다는 것과 연결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죠. 0부터 1까지 x 곱하기 f'x를 한번 정리해서 구해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주어진 이 식은 2분의 1 x제곱 더하기 자, 부분적분을 쓸게요. x 곱하기 fx 0부터 1까지 빼기 0부터 1까지 이거 미분하고 곱하기 이거 하게 되면 fx가 됩니다. 아, 벌써부터 보이죠, 여러분?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가 보여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거 f의 1 빼기 f의 0인데 여기 0 곱해주셨으니까 요거 빼기 0부터 1까지 fx dx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되셨어요? 자,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거랑 식은 다르죠? 하지만 이건 상수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dx로 해도 여러분들 식이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주어진 이 식을 정적분한 건데 그 정적분한 식이고 사실상 이 식은 우리가 저기에다가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이 식은 x에다가 f'x가 뭐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1 마이너스 x제곱 dx.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전개하게 되면 0부터 1까지 계산량이 많습니다. 잘 보세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의 x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x제곱 dx. 자, 요렇게 나와요. 자, 그럼 얘를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자, 주어진 이 식은 이걸 x를 우리가 아까 왜 곱했었냐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적분하기 위해서 곱했죠. 그럼 2의 1제곱은 상수니까 얘는 앞으로 나가고 0부터 1까지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dx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부분적분을 쓰기 위해서 이거 미분한식이 여기 당시로 곱해져 있어야 되고 그게 마이너스 2x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식이 무엇이냐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미분한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2분의 2에다가 자, 주어진 이 식을 적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파트를 우리가 위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0부터 1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미분한 거니까 부정적분이 2의 마이너스 x제곱 0부터 1까지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 빼기 2의 0이니까 2분의 1 빼기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대입할게요. 2분의 1 빼기 1이 됩니다. 그럼 이제 분배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게 되면 플러스 2분의 2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5 더하기 2분의 2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겨우 g의 1을 구했습니다. 겨우 g의 1을 구했어요. 자, 그럼 이 식을 지우면서 왼쪽에 와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g의 1은 이 험난한 가정을 통해서 마이너스 6분의 5 플러스 2분의 2라고 구했고요. 자, 되셨죠? 자, 이걸 우리가 구했었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다? f'x 원래 주어진 식으로는 적분 못해. 적분 못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이 가우스 함수라고 불리는 이 함수 때문이었죠. 그래서 양변에 우리가 x를 곱하는 아이디어를 당연히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G'1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G를 T에 관해서 미분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한 키포인트는 사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수투랑 미적분에서 여러분들이 했었던 이런 형태의 함수의 정적분에 대해서 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fx 곱하기 x-t dt 이런 형태라든지 a부터 f의 t에 x-t dt라든지 이렇게 x와 t가 섞여 있으면서 여긴 dx로 할까요? a부터 뭐 t까지 뭐 이런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 t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a와 b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인데요. 그럼 이렇게 피적분 함수에 x랑 t라는 두 종류의 변수가 섞여 있으면 변수를 분리한다라는 게 보통 우리가 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밑에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xft 마이너스 tft 이렇게 피적분 함수를 변수를 분리하고 a부터 t까지 정적분해서 주어진 얘는 x죠. x 입장에서 얘는 상수니까 이런 건 정적분 밖으로 끄집어내서 적분하고 나중에 그럼 결과적으로 t에 관한 함수 되니까 t에 관해서 미분한다. 그런 형태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걸 좀 정리해야 되겠죠. 지금 적분 변수가 x이기 때문에 x만 빼고 나머지 상수, 변수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g의 t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0부터 t까지 f't에다가 x를 곱할 건데 일단 이 식을 보게 되면 f't는 x 입장에서 상수니까 이건 정적분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을 수 있다? 이렇게 f't 곱하기 0부터 t까지 x dx로 적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 여기 이걸 했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0부터 t까지 자 마이너스 t에 f't 자 이게 들어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ft까지 들어있네요. 그 다음 그걸 dx. 자, 이번에 이 함수는 분리해서 따로 정적분 적겠습니다.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x dx.
자, 이걸 우리가 GT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안목은 아까 그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냐면 G'T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G'T를 구해보기 전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리할 수 있죠. X에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 X제곱 0부터 T까지. 그래서 2분의 1 T제곱.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선생님 적분할 수 있는데요. 얘 어차피 상수니까요. 인테그랄 밖으로 나가면 0부터 T까지 1을 P적분 함수로 적분한 건데요. 1을 적분하게 되면 X니까 X의 0부터 T까지는 T예요. 아, 그래서 이 정적분이 T구나. 그래서 T라고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얘는 또 T가 돼요. 됐어요. 이거를 이제 T에 관해서 미분하겠다. 자, 부분적분 쓰겠습니다. 이계도 함수 나오고요.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식을 미분할 겁니다. 곱의 미분 쓰도록 하면 주어진 앞의 식을 먼저 미분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F'T에 마이너스 T 곱하기 F2'T에 더하기 F'T에다가 T가 곱해져 있고요. 그다음 T를 미분해서 없애는 식을 우리가 여기다 써보게 되면 마이너스 T 곱하기 F'T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FT 이렇게 됩니다. 그거에 주어진 이 식을 미분한 걸 적어야 되는데 이 식을 미분하게 되면 FT가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개의 비슷한 식이 있으니까 그걸 없앨 거예요. 마이너스 FT, 마이너스 FT. 그 다음에 F'T 곱하기 T, F'T 곱하기 T.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T 곱하기 마이너스 F'T니까 주어진 이 식과 이 식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식과 이 부분에 해당하는 식은 또 이게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우리가 차수가 맞기 때문에 2분의 1 빼기 1, 즉 마이너스 2분의 1 T의 제곱 곱하기 F2'T. 자,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을 한 것이고, 자, 정리해서 우리가 G'T를 정리해서 적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T의 제곱 F2'T. 이게 내가 구하고 싶었던 G'T다. 그럼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사실상 G'1이기 때문에 T 대신에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F2'1이에요. 근데 F2'1 구하는 거는 바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F'X가 주어졌기 때문에 F'X는 F'X를 미분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X 제곱 2에 1 마이너스 X 제곱이에요. 그래서 F2'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얘는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답은 2분의 3.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G의 1 더하기 G'1이거든요. 자, 그러면 대입만 하면 되겠죠? 자, G의 1은 마이너스 6분의 5 더하기 2분의 2. G'1은 2분의 3. 즉 2분의 3이라고 하는 건 6분의 9죠. 그래서 6분의 9 빼기 5니까 6분의 4 더하기 2분의 2인데 얘는 3분의 2 더하기 2분의 2라서 이렇게 우리가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몇 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8번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풀이하는 과정 보니까 어때요? 산 넘고 산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가우스 함수에 대한 존재성을 파악을 했다고 하더라도 G의 1과 G'1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계산 양이 필요했었던 그런 유형이다라는 걸 아실 거고요. 접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아는 것으로 식을 쉽게 내가 머릿속에 스케치를 했지만 계산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 고도의 집중력이 그 떨리는 시험 현장에서 필요한 유형의 문제였다. 그래서 선생님 사실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내 인생에 걸린 시험을 보면서 프라임 하나, T의 개수 하나 안 틀리고 쓴다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그 긴장 속에서 이걸 해냈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긴장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풀기 때문에 사실 더 빨리 풀어내서 나머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도 굉장히 고도의 집중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28번에서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여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이거 우리 아이들 그 당시에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29번. 그래도 29번 넘어오면서 나에게 조금 익숙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발목을 잡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여기에는 2n이라는 값이에요.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좀 멈칫했다라고 하면 선생님 해설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의 값에 신경을 쓴다는 건 극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위에 있는 조건부터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주얼 AN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등비주얼이기 때문에 AN을 AR의 n-1제곱으로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우리가 수렴하는 급수가 2개 주어졌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절대값 AN의 급수와 그냥 AN의 급수를 다 구할 수 있어요. 마치 1차 연립 방정식 풀듯이. 자, 둘을 더하게 되면 2배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이고 그것은 둘을 더하게 되면 3분의 60이니까 20이거든요.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얼마? 10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에서 이거를 빼게 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고 그게 2배 더해진 게 이거에서 이거를 빼게 되면 3분의 20인데 말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수식이 너무 많아서요. 3분의 20인데 그 값이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것 또한 우리가 2로 약분하게 되면 3분의 10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얻어낸 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 합과는 공식으로 바꿔서 써볼까요? 1 빼기 절대값 r분의 a의 절대값. 자, 왜냐면 an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an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a의 절대값 곱하기 r의 절대값이 n-1제곱이니까 이게 첫 지항이고 이게 공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그 값이 지금 10이라고 주어진 거고 자, 이 식도 마찬가지로 적게 되면 1-r분의 a분의 a고 이게 3분의 10이다라고 주어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식으로 넘어가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건 공비가 수렴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어진 A와 R의 절대값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느낌적으로 R이 음수일 것 같기는 하죠. 직관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만약에 R이 0보다 크다라고 이제 적게 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긴 절대값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근데 그것을 분모 분자로 나누게 되면 약분돼서 좌변의 값이 무엇이 되냐면 a분의 절대값 a고 우변은 3분의 10분의 10이니까 3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절대값 a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a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 값을 계산한 건 1이나 마이너스 1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3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r의 절대값은 이렇게 함부로 벗기면 안 되겠구나. 다른 말로 r은 음수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은 지금 음수고요. 음수인데 절대값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R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절대값을 벗기면서 R이 음수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자, 크로스에서 우리가 곱하게 되면 절대값 A는 10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여기서 3A라고 하는 값은 10 곱하기 1 마이너스 R이에요. 자, 우리가 A와 R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양변을 더해버리게 되면 3A 더하기 절대값 A 는 더해서 없어지니까 20이 됩니다. 자,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한다면 4A가 20이니까 A는 5가 되고요. A가 음수라고 한다면 2A가 20이니까 A는 10이 됩니다. 자, 이 경우와 이 경우에 각각 우리가 R이라는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 범위에 맞는지. 자,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보게 되면 5예요. 그죠? 그럼 3 곱하기 5는 10 곱하기 1 마이너스 R 약분하면 2. 즉 2분의 3이 1 마이너스 R이니까 R은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R은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A 대신 10을 한번 집어넣어 보게 되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게 되면 3 곱하기 10은 10 곱하기 1 마이너스 R. 자, 3이 1 마이너스 R이 돼야 되니까 R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자, 근데 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A는 5고요. R은 2분의 1. 자, 이걸 우리가 이 두 가지 식에서 알아냈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아까. 이렇게. A는 5, R은 마이너스 2분의 1. A는 5, R은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조건을 가지고 수열 AN의 식을 구할 수 있겠죠? AN은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주어진 이 부등식입니다.
자, 그 부등식에 해당하는 수열 파트 우리 잠깐 왼쪽으로 와서 살펴보도록 하면 어떤 수열을 더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수를 K는 1부터 2n까지 더하래요. 그런 다음에 그 n의 값을 무한대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급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일단 우리가 K 대신 1부터 대입을 할 거고요. 중요한 약간 여러분들이 정수론적 관점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늘 2의 배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2의 배수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부터 대입을 해보게 되면 1부터 대입해보게 되면 1 곱하기 2 나누기 2니까 이건 지수가 1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의 1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A에 여기다 1 대입하게 되면 n 플러스 1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을 더해보게 되면 K 대신 2를 대입하게 되면 2 곱하기 3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A에 n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K 대신 3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약분해서 짝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의 0제곱으로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1의 6제곱으로 쓸까요? 마이너스 1의 6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A에 m 플러스 3을 대입했으니까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1, 2, 3, 4. 그럼 5가 되고 약분하면 2가 돼서 10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의 10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A에 m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4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이 식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주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라는 부호를 가지면서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워볼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플러스. 자, 이렇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K 대신 5부터 대입하게 되면 똑같이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어진 이 수를 K를 2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1, 2, 3, 4 이렇게 대입하다 보니 4씩 여기가 4의 배수로서 우리가 갈라지는 주기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K 대신 5를 대입하게 되면 A에 마이너스 A에 m 플러스 5 K 대신 6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m 플러스 6 K 대신 7 대입하게 되면 A에 m 플러스 7 K에 8을 대입하게 되면 m 플러스 8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룹을 만들 수 있냐면 요렇게 4개의 그룹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제 왼쪽으로 와서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A에 m 플러스 1, 마이너스 A에 m 플러스 2, A에 m 플러스 3, A에 m 플러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A에 m 플러스 5, 마이너스 A에 m 플러스 6, 얘네들을 더해 나갈 겁니다. m 플러스 7, m 플러스 8 이렇게 더해 나갈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유한계까지는 더하는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룹을 나눠서 더하게 되면 주어진 이 식들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렇지, 일단 마이너스로 묶고 첫째 항이 요거가 되는 거죠. 근데 첫째 항이 이거라는 건 우리가 여기다가 m 플러스 1을 대입하게 되면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제곱이 첫째 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게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항번호가 4칸 차이면 공비가 얼마만큼 곱해진 거? 4의 제곱만큼 곱해진 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등비수열이 합구하는 공식, 이걸 우리가 2의 n번째까지 더할 건데 여러분들이 2의 n번째까지 어디까지야? 여기서 멈추는 거야? 여기서 멈추는 거야? 뭔가 2n이니까 2칸까지 하고 더해야 될지 4번째 칸까지 하고 더해야 될까? 이거 고민하고 있었다면 전혀 할 필요 없는 고민이죠. 왜? 만약에 여기서 잘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차피 얘를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여기까지 더한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도 되죠. 여기까지 더하는 게 2n이에요. 그러면 뭐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나는 내가 적당히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원하는 범위까지 잘라서 유한합을 계산한 다음 그 유한합 부분합을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한 건 뭐다? 4쌍씩 4개씩 짝져서 더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의 적당히 그것도 n이냐 뭐 4분의 1이냐 2n이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적당히 큰 자연수 n번째까지 뭐 a의 n 플러스 라지 n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되고, 그렇게 뭐 아니면 여기 뭐 굳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4 라지 n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마음껏 원하는 u 한 번째 한까지 연속해서 다 그냥 더하시기만 하면 된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 적당히 이걸 더한 다음에 결국엔 양의 무한대로 보낼 거기 때문에 각각의 급수가 등비급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무엇이냐면 얘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이에요.
맞아요? m제곱.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 자, 공비가 몇 개? 공비가 얼마? 4칸 차이면 등비수열에서는 공비가 곱하기 R의 4제곱 한 거죠. 그래서 1 빼기 공비의 4제곱. 물론 공비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자, 얘는 주어진 2A M 플러스 2가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제곱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이거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색깔을 바꿔서 쓰겠습니다. 주어진 이 식은 5 곱하기 공비의 m 플러스 2제곱이고 4칸 차이기 때문에 공비가 똑같이 R의 4제곱, 즉 마이너스 2분의 1의 4제곱이에요. 그 다음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 플러스 2제곱.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 빼기 공비분의, 왜냐면 4칸 차이니까 첫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m 플러스 3제곱. 그래서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 플러스 3제곱.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이 각각의 급수들을 다 더한 거고, 얘네들을 우리가 다 더해 나간 게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부등식에서 좌변에 있는 식의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얘네들의 4개의 합을 구하려고 봤더니 공통되는 게 보이죠? 5 곱하기 마이너스 1의 m제곱 나누기 1 빼기 R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4제곱. 자, 이걸로 공통항을 묶을 수 있어요. 자, 묶게 되면 마이너스 1, 묶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에 m제곱이 여기는 m 플러스 1제곱이었죠. m 플러스 1제곱. 그러니까 요걸 묶게 되면 마이너스 1이 하나 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2개 남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3개 남습니다. 요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만 하면 되는 거고, 이게 700분의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얘는 16분의 15니까 역수를 취하게 되면 15분의 16이고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제곱이고,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를 제가 빠뜨렸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될 거고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이에요. 그래서 8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6. 8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괄호 안의 부분이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3.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2. 그다음 3.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우리가 하나로 같이 쓰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m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그게 700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양변이 적당히 역수를 취해주면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주어진 지수가 음수값이 돼버리면 아예 부등식 자체가 만족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써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은 m-1이 짝수여야 된다라는 얘기. 그 말은 m이 홀수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역수를 취하게 되면 요건데, 여긴 이미 기정사실로 우리가 m-1이 짝수라고 들어갔으니까 양수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돼요. 자, 그게 700보다 작으려면 m-1이라는 값이 어떤 값이어야 돼요? 뭐 1부터 시작해서 뭐 0부터 시작해서 쭉 갈 수 있겠죠. 최대 가질 수 있는 값은 2의 9제곱이 512, 1000보다 작으니까 9까지 갈 겁니다. 즉 0부터 1부터 해가지고 쭉 9까지 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m이 가질 수 있는 것은 1, 2, 3 해서 10까지인데 우리가 m을 홀수로 택해야 되니까 1, 3, 5, 7, 9 이렇게 5개의 수만 가능해요. 자, 그럼 이 5개의 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0, 20, 25라고 구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은 간단한 계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열심히 구했는데 혹시라도 짝수 홀수 조건을 놓치면 이것도 답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도 열심히 한 제자들이 이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수렴하는 급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9번 문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처음에 시그마 AN
절대값과 AN의 시그마 값, 즉 그 각각의 급수를 구하는 건 수렴하는 급수의 성질을 써서 우리가 구해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유한합을 구할 때는 유한합 내에서는 순서를 우리가 바꿔서 더해도 되니까 우리가 아까 주어진 4칸씩 묶어서 세로 열로 우리가 부분합을 구했고 그것의 극한값을 구한 것이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초반에 이 조건을 쓰면서 쓰였던 아이디어가 예전에도 제가 한 2018년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30번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아이디어랑 굉장히 똑같은데요. 그 포인트를 이 해설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 풀 때 내가 없는 함수를 필요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상수 A가 1 이상 2 이하이고요. 그리고 상수 B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렇게 사인과 뭔가의 합성함수로 보이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f의 0은 0이래요. 자, 이렇게 뭔가의 하나의 상수값이 쉽게 주어지면 우리 대입하고 싶죠. 자, 대입하면 또 힌트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게 되면 자, 0을 대입하게 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사인 B예요. 근데 사인 B가 0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은 B가 무엇이다? 정수 곱하기 파이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m파이라고 쓰는데 문제에서 n이라는 기호를 쓰기 때문에 정수 m을 택해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m은 정수. 그리고 지금 30번 해설을 듣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용을 하는 기호를 하나 설정해 드리면 m은 정수 이런 거 쓰는 거 사실 이것도 시간이 아깝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수집합에 관심 있었다면 정수집합은 이렇게 Z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보통 쓰거든요. 그럼 M은 정수집합의 원소라는 의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한 기호 쓰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여기에서 그런 조건을 우리가 알아냈어요. B는 정수 파이꼴이구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F의 2파이도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F의 2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2파이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사인 2파이 A에다가 더하기 B에다가 사인 2파이를 집어넣는 건데 얘는 0이니까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값을 계산한 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2파이 A 더하기 B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약간 수학 상식이자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인 뭐가 뭐구나 라는 거예요. 즉 사인 x는 x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한 해로서 이게 존재한다. 누가? x는 2파이 a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이 바로 이 위에 있는 이 사인 x는 x다라는 방정식의 해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함수입니다. 그죠? 우리 이 방정식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걸 기하적, 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텐데 사인 x라고 하는 그래프를 내가 간단하게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0 이상 2파이 이하에서만 그렸어요. 자, 그리고 주어진 우리가 사인의 0에서의 미분계수는 코사인 0이기 때문에 1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변곡점이기 때문에 뚫는 접선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0, 사인 0에서 사인 x의 접선은 기울기가 1이고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y는 1x 플러스 0, 즉 접선이 y는 x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이 y는 x라는 접선이 뚫는 접선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무엇이다? 유일한 교점이다. 즉, 사인 x는 x의 유일한 교점은 하나밖에 없고 걔는 누구밖에 없어? 0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방정식을 생각했으면 이 값이 바로 무엇이다? 0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거의 0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a와 b라는 값을 지금부터 찾아낼 거예요. 자, 1번. 이 a 파이 플러스 b가 0이라는 걸 내가 가라는 조건에서 알아놨는데 자, 나라는 조건 조금 이따가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부터 마무리 지어보게 되면 a라는 값이 1부터 1 이상 2 이하기 때문에 이 a는 4 이하 2 이상이라는 값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b라는 값이 뭐였어요? 정수 곱하기 파이꼴이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이를 약분해서 없애게 되면 2a 플러스 m이라고 하는 값이 0이고 얘가 정수의 원소예요. 정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정수여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범위에 있는 정수는 누구 있어요? 2, 3, 4가 있어요. 즉 2a가 2가 된다라고 하는 a는 1이라는 값과 두 번째 2a는 3이 된다라고 하는 a는 2분의 3이라는 값과 3번 2a는 4가 된다라고 하는 a는 2라는 값으로 우리가 a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경우의 수 나눠서 풀란 얘기구나. 자, 그럼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2a가 2, 그럼 m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파이. 자, 이 경우도 2분의 3 대입하게 되면 m은 마이너스 3파이. 자, m은 마이너스 4파이.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ABC의 경우의 수를 봤고요. 문제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나 조건을 보기 위해서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이 문제에서 나왔었던 이 조건, 없는 함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F'0은 F'T인 양수 T의 최소값이 4파이다. 이렇게 조건이 하나 주어졌으면, 자, 이제 우리 아까 경우의 수 나눈 대로 봐볼게요. 여기에서 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의 T 값이 누구다? 양수 T가 4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게 여기서 한 개나 두 개나 이렇게 걸러지게 될 거다. 자, 그걸 거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대입을 해서 써보게 되면, 자, fx의 식에다가 우리가 이 경우에 한번 써볼게요. 자, 이 경우에 fx는 sin 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파이니까 sin x. 자,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f'을 우리가 구해봐야 되겠죠. 자, f' 구하게 되면 코사인 x 마이너스 이거 쓸 필요 없죠, 여러분. 코사인 하면서 요걸 처음부터 이렇게 두고 쓰면 됐었네요. 자, 주기성에 의해서, 자, 그래서 x 플러스 sin x에다가 미분하게 되면 1 플러스 코사인 x입니다. 자, 그런데 F'0 한번 써보게 되면 0, 0 대입하게 되면 코사인 0이니까 1이고요. 0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됩니다. 자, 이거랑 최소가 되는 F'0과 같은 함수 미분계수를 갖는 게 t가 4파일 때 최소이겠냐? 자, 우리가 특수의 같은 경우를 집어넣어 보게 되면 이거 아까 0 대입했어? 그럼 보통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2니까 2파이를 한번,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를 한번 대입해 볼까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래서 2파이를 t 대신에 대입해 보게 되면, x 대신 대입해 보게 되면 코사인 2파이 더하기 사인 2파이니까 코사인 2파이가 되고 코사인 2파이는 1이죠. 여기다 2파이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돼요. 똑같습니다. 그 말은 이게 양수인 최소 t 값이 아니다. 이 경우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땡. 자, 그럼 이제 우리 3번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면 그대로 대입할게요. sin ax 빼기 b 더하기 sin x. 자,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f'x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4파이는 이것도 여전히 쓸 필요 없죠. 주기가 2파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코사인 2x 플러스 sin x에다가 안에 거 미분하게 되면 2 플러스 코사인 x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F'0을 구해보게 되면 0, 0, 코사인 0이니까 1, 0 대입하게 되면 3이니까 F'0은 3.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했었던 거랑 비슷하게 주기가 얘는 2파이, 2파이, 얘도 2파이 함수니까 한번 2파이를 대입해 볼까? F' 2파이 대입하게 되면, 자, 2파이 대입했으니까 4파이죠. 안 써도 되죠. 2파이 대입했으니까 얘는 0이죠. 그럼 코사인 0이니까 1에다가 여기다 2파이 대입하게 되면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 3. 이거 같네. 즉 최소의 방정식, 이 식을 만족하는 최소의 방정식의 근이 4파이가 아닌 경우네. 얘는 2파이도 될 수 있다. 뭐 더 작은 거 있는지 검사 안 했어요. 최소인지는 모르겠지만 4파이는 확실히 아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1번, 3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2번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2번인 경우 우리가 함수 fx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인 경우만 남았어요. 자, fx를 구하게 되면 sin ax 마이너스 b 더하기 sin x.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파이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 마이너스 파이로 주기에 의해서 바꿀 수 있고, 또 이거 마이너스 파이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파이 빼기 2분의 3x 마이너스 sin x. 요거예요. 그럼 이것의 사인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밖으로 나가고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위의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바로 sin, 자 마이너스 앞으로 나갔어요. 요 마이너스가. 그 다음 이제 이 부분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x 플러스 sin x.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왜? 이 안에는 요렇게 괄호로 또 묶으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 식이 fx가 요게 나옵니다. 자, f'x 우리 한번 대입해 볼게요. 아, 근데 얘들아 이런 아이디어도 좀 가지면 어떨까? 우리가 이 fx가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지금 미분을 하면서 우리가 미분계수 조사할 거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은 이렇게 안 합니다. 계산 실수하거나 번거로운 걸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이 여기서 마이너스를 뺀 요 함수를 hx라고 보통 두거든요. 그러면 hx라고 하는 게 사인의 2분의 3x 플러스 사인 x고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웬만하면 해결해요. 그러면 이제 h'x는 코사인에 그대로 집어넣고 안에 거 미분하게 되면 2분의 3 플러스 코사인 x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h'0을 계산해 보게 되면 0, 0이니까 1이고요. 여기다 0 대입하게 되면 2분의 5예요. 그래서 답이 2분의 5죠. 자, 그럼 우리 아까 썼던 것처럼 h'의 2파이도 똑같은 값이 되는지 살펴보게 되면 2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 2파이 대입하면 얘가 0인데 여기가 2파이인데 이게 문제가 아까랑 다른 게 뭐냐면 3파이가 되거든요. 그럼 코사인 3파이는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이게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2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이건 아까랑 똑같은 2분의 5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달라져? 그렇죠. 2분의 3으로 인해서 이게 짝수, 정수, 파이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달라지는 일이 생겨서 이 경우는 아니네. 최소가 4파이가 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래서 h'의 4파이를 구해보게 되면 자, 4파이 대입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약분되면서 3 곱하기 짝수 파이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 1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얘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둘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어떤 꼴이다? 지금 선택한 a는 2분의 3, m은 마이너스 3, m이 아니라 이제 얘가 b가 되겠죠? b는 마이너스 3파이가 되겠구나. 우리 아까 구했던 그 m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였죠.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에 있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함수 fx가 x는 알파에서 극대인 알파 값 중에서 열린 구간 어디? 0부터 4파이 구간에서 속하는 모든 값의 집합을 a라고 하자. 그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즉 극대값의 원소의 개수를 이 구간에서 구해야 되고요. 그 중에 가장 작은 알파의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는 극대를 x는 알파에서 갖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사실상 x축 대칭한 함수는 x는 알파에서 극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바꿨는데 이 함수가 극소값을 어디로 가지냐? 그 알파 값을 지금부터 이 구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때문에 계산 실수 보통 하니까 우리 그런 거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럼 이제 이 함수의 극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겠죠. 자, h'x는 코사인 2분의 3x 플러스 사인 x고요. 안에 거 다시 한번 미분하게 되면 요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극대값을 갖는 알파에서 h'은 0이 돼야 되잖아요. 자, 각각이 0이 되는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코사인 x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0이 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이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고요. 즉, 지금 우리가 h'x가 0이 되는 근을 찾는 문제가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코사인 2분의 3x 플러스 사인 x가 0이 되는 근을 찾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 이거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게 어떤 값들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쓰게 되면 뭐 2분의 3파이, 뭐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뭐 음수인 범위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적을 수 있는데 예시가 보통 이런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느 범위에서 찾아야 되냐면 x값이 0부터 4파이까지 속하는 이 구간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함수 값이 언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언제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 그리는 것도 제 개인적인 강의에서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두 함수가 있을 때 그 두 함수를 더해서 새로 만든 함수를 내가 그릴 수 있을까?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일단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함수는 하나 2분의 3x 그래프인 거죠. 자, 조금 내려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x축
y축. 자, 원점 2분의 3x라는 직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sin x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게 되면 sin x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지금 2파이까지만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걸 좀 더 줄여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4파이까지 그려야 되니까 파이, 2파이. 자,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 함수랑 이 함수를 더하면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자, 주어진 파이 값에서는 0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교점을 지나요. 마찬가지로 x가 2파이면 주어진 sin 2파이는 0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그리고 싶은 2분의 3x 플러스 sin x라는 그래프는 파이에서는 그냥 2분의 3파이, 2분의 3x 위에 있는 점을 그리면 돼요. 그죠? 함수값이 어차피 얘는 0인 걸 더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함수값이 0인 경우는 그냥 얘를 그대로 그리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이 구간에서 0부터 파이 사이라는 구간에서 x값을 택했을 때 이만큼의 높이가 sin x인데 그만큼을 여기에 얹어서 그리세요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주황색으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주어진 이만큼의 위치의 x에서 이 점의 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sin x예요. 그만큼에 해당한 마이너스 sin x가 아니라 sin x예요. 그만큼의 sin x가 음수인데 그걸 더해줘야 되니까 이만큼의 높이만큼 밑으로 내려가서 그려져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주어진 y는 2분의 3x를 기준으로 마치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0부터 어디까지 그린 거냐면 파이, 2파이까지만 그린 건데 그래프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이, 2파이, 자 3파이에서도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3파이, 4파이에서도 그릴 수 있겠죠. 여기 4파이.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인이 양수니까 양수만큼 함수값 더해주고 3파에서는 0을 더하는 거고요. 4파에서도 0을 더하니까 여기인데 여기서는 사인이 음수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 직선은 y는 2분의 3x고요. 우리가 그린 이 곡선이 y는 2분의 3x에다가 sin x를 얹혀서 그린 그래프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려야 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2분의 3x 플러스 sin x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게 무엇이냐? 먼저 이걸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파이에 해당하는 값은 2분의 3파인데 2분의 3파이가 되도록 하는 알파 값은 되도록 하는 x 값은 파이예요. 자, 그럼 만약에 2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려면 3등분 나눠서 2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는 x값은 여기 오렌지 곡선과 만나는 이 값이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뭐 x1이라고 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가 되도록 하는 x값은 여기에 있는 파이가 되는 거고 걔가 x2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x1과 x2에서 h 프라임 x1은 뭐가 된다고요? 0. h 프라임 x2도 뭐가 된다고요? 0. 근데 어디서 극대극소인지는 모르죠. 우린 극소 찾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h 프라임 x1 하게 되면 코사인 여기에 대입한 x1이고 그게 코사인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거든요. 이거 당연히 0인데 우리가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자, 이때 처음으로 코사인이 0이 되는 게 2분의 파이예요. 근데 그 위에서 함수값은 플러스고 그 2분의 파이보다 오른쪽에서는 함수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H'에 해당하는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므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극대가 2분의 파이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때는 주어진 hx가 극대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때가 2분의 3파인데 그럼 hx라고 하는 것의 함수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h'의 함수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그럼 h'의 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니까 이때는 극소다라는 겁니다. 2분의 3파일 때는 극소구나.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극소가 되는 순간 찾았어요. 극소가 되는 순간은 바로 이때 처음 있다라는 겁니다. 즉 x2가 파일 때, x값이 파일 때 그때는 주어진 함수값이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고 2분의 3파이를 대입하면 h'이 0이 되어서 그때 극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극소가 되도록 하는 x값을 찾고 싶었는데 그게 바로 알파1이 파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의 아까와 같은 그 성질에 의해서 주기성에 의해서 우리가 똑같은 게 반복됩니다. 극대, 극소 이런 식으로. 그러면
2분의 5파이가 되는 함수값을 우리가 찾는 경우, 자,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가 2파이니까 3파이가 되는 기점이죠. 자, 그럼 이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중간 값으로서 2분의 5파이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2분의 5파이가 되는 경우에 x값이 있을 텐데 그때는 우리가 극대, 그죠? 그럼 그 다음 2분의 7파이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2분의 7파이. 자, 그리고 2분의 7파이가 되는 순간은 2분의 5, 2분의 7, 2분의 7파이가 되는 순간은 그때 우리가 x값을 찾게 되면 그때는 여기가 아까 극대였으니까 그 다음엔 극소가 될 겁니다. 그럼 얘가 굳이 두 번째 극소값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럼 그걸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한 칸 건너서 2분의 7파이, 그 다음은 2분의 9파이에서는 극대, 그 다음 2분의 11파이에서는 또 극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2분의 9파이, 2분의 11파이, 자, 이렇게 되는데 2분의 11파이가 되도록 하는 경우에 x값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1파이가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니까 3분의 11파이죠. 이때 x는 3분의 11파입니다. 바로 이게 4파이가 되기 전에 해당하는 x값으로 3분의 11파이예요. 자, 그게 바로 이 극대가 되도록 하는 세 번째 값 알파3가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값을 다 구했고요. 주어진 알파1, 알파2, 알파3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총 극소값이 되도록 하는 경우 누구? h의 극소가 되도록 하는 경우는 하나, 둘, 세 개고 반대로 이것의 x축 대칭인 함수 f가 극대가 되도록 하는 것도 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극대가 되도록 하는 집합 A의 원소는 이 세 개의 값 알파1, 알파2, 알파3인 거고 그 개수에는 3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 구해야 됐었던 알파1 값은 얼마? 파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 구했네요. 왼쪽으로 와서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이 경우 어떤 경우에서 시작했죠? A가 2분의 3, B가 마이너스 3파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 시작했고 구하고자 했었던 집합 A의 원소 개수 3개 알파1은 파이라는 값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살펴보게 되면 n 곱하기 알파1 빼기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n이라고 하는 게 3이고요. 알파라고 하는 값이 2분의 3이었고요. 그 다음 빼기 A라고 했었던 값이 알파군요. 파이.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값이 2분의 3. 그 다음 B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3파이. 해서 이걸 우리가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3 더하기 2분의 9니까 2분의 15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게 서로 소인 두수 PQ를 이용해서 P분의 Q파이 이렇게 적으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었던 P 더하기 Q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주어진 P가 2, Q가 15니까 2 더하기 15해서 17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주어진 이 문제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요 내용 여기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알파1, 알파2, 알파3까지 찾는 거, 그 다음에 주어진 이 값이 우리가 알파1, 알파2, 알파3를 매번 정확하게 대수적으로 구할 수는 없지만 알파1이라고 하는 값은 주어진 파이라는 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 이런 내용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봤고요. 그리고 주어진 x 플러스 사인 2분의 3 x 플러스 사인 x 그래프 그리는 이런 아이디어. 사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발견을 했어야 됐었던 함수와 관련된 고등학교, 고교 기본 상식과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이용해서 내가 아는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만들어진 함수를 쉽게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미분을 하지 않아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30번 문항의 풀이까지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차분히 모든 걸 다 배경 지식까지 설명해야 됐어서 풀이가 조금 길어졌던 점 여러분들께 이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긴 시간 동안 시험이 끝났음에도 선생님과 함께 오늘 답답한 마음 같이 풀면서 해설 보러 간 우리 제자들 너무너무 기특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 해설 강의를 이용하는 제자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빛나는 꿈을 향해서 함께
지치더라도 멈추지만 말고 잘 달려가 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날은 오늘 이 순간보다 더 빛날 겁니다. 그러니 그 목표가 절대 희미해지지 않게 여러분들 자기 자신 잘 믿고 그렇게 선생님의 응원 받으면서 더 힘차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